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과학으로도 설명 안 되는 기이한 현상들에 대해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지만 여전히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우리 주변과 광활한 우주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인류의 지식으로는 아직 풀 수 없는 이 놀랍고도 신비한 현상들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왜 이 현상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바로 우주의 심오한 비밀부터 지구의 기묘한 현상,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과학 미스터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우리를 둘러싼 우주에서 펼쳐지는 가장 거대하고도 난해한 미스터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우주에 숨겨진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지할 수 있는 일반 물질은 우주 구성 요소 중 겨우 약 5%에 불과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드넓은 우주의 95%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존재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충격적인 비율은 우리가 얼마나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적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우주 전체의 약 27%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며 중력을 통해 은하와 은하단을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암흑물질이 빛과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아 직접 관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망원경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관측해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니 마치 투명 망토를 입은 거인이 우주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일반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를 감지하기 위한 실험은 엄청난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초대형 검출기를 설치하거나 우주 망원경으로 간접적인 중력 효과를 관측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암흑물질은 우주의 구조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정체를 밝히는 것은 현대 천문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반면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약 68%를 구성하며 더욱 기이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중력이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면 암흑에너지는 모든 것을 밀어내는 반중력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이죠. 1990년대 후반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놀라운 발견은 과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발견은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암흑에너지 때문에 우주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경이롭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만약 암흑에너지가 계속해서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킨다면 궁극적으로 우주는 모든 것이 흩어져 고립되는 빅립비그립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가설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이며 이들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은 우주의 기원과 미래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인류가 우주에 대해 품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두 미스터리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과학자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발밑 지구에서 벌어지는 기묘하고도 신비로운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러시아의 춤추는 숲이나 시베리아의 악마의 주전자, 그리고 데스밸리의 움직이는 바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현상들은 단순한 지형 변화를 넘어 자연의 놀라운 마법을 보여주는 듯한 신비로움을 선사합니다. 마치 지구가 살아있는 거대한 유기체처럼 스스로 변화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근처의 춤추는 숲은 그 이름처럼 나무들이 기괴하게 휘어지고 비틀린 형태로 자라나는 곳입니다. 마치 숲 전체가 고대의 의식을 치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기묘한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 소나무 숲은 1960년대 심어진 것인데 유독 이곳의 나무들만 기둥 부분이 꽈배기처럼 뒤틀리거나 원형으로 구부러져 자라는 기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토양의 특성이나 강력한 바람 때문이라고 추정하지만 토양의 미량 원소 함량, 강한 바람, 심지어는 기생충이나 바이러스의 영향까지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가설도 이 숲의 모든 나무들이 일관되게 춤추는 형태를 보이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숲 자체가 살아있는 예술 작품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이 숲이 내뿜는 신비로운 기운에 압도되어 마치 다른 차원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베리아 야쿠티아 지역에 위치한 악마의 주전자라는 별명을 가진 거대한 분화구입니다. 이 지역은 엄청나게 큰 원형 분화구가 여러 개 발견되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는 운석 충돌설부터 지하가스 폭발설 등 다양한 가설이 존재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곳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식생과 이상 현상들입니다. 이 분화구들 주변에서는 평범한 시베리아 식물들과는 다른 특이한 식물들이 자라며 심지어는 특정 금속 물질의 이상 반응을 보이는 현상까지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곳을 악마의 소굴이라고 부르며 접근을 꺼리기도 하는데 이는 단순히 미신을 넘어선 어떤 미지의 힘이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 분화구들 중 일부는 마치 거대한 소처럼 생겨서 악마의 주전자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그 깊이와 규모 그리고 주변의 기이한 현상들이 어우러져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데스밸리 국립공원에 움직이는 바위 현상입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서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바위들이 마치 누군가 밀어 움직인 것처럼 긴 흔적을 남기며 이동한 모습이 발견되어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이 현상은 밤에 얇은 얼음이 형성되고 낮에 녹으면서 바람의 힘을 받아 바위가 미끄러지듯 움직인다는 가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 실제로 이 현상을 촬영한 연구팀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밤새 형성된 얇은 얼음판 위에 바위가 놓여있고 아침이 되면서 얼음이 녹아 미끄러진 표면 위로 강한 바람이 불자 바위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가설만으로는 모든 바위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남겨진 바위들의 긴 흔적 중에는 현재의 기상 조건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규모의 움직임도 포함되어 있어 이 현상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자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대급 현상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이로움과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박물관과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지만 소름 돋는 미스터리들을 탐험해 볼까요? 바로 하품의 비밀과 타오스 펌 같은 특이한 소음 현상입니다. 너무나 일상적이라 평소에는 크게 의식하지 못했던 하품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졸리거나 피곤할 때 하품을 하고 또 주변 사람이 하품하면 나도 모르게 따라 하품을 하는 전염성 하품 현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왜 하품을 하는지 그리고 왜 하품이 전염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생물학적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하품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존재했지만 현대 과학에서도 그 본질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하품이 뇌 활동과 관련되어 뇌의 온도를 조절하고 뇌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뇌가 과열되면 하품을 통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셔 뇌를 식혀주고 이를 통해 집중력을 높이거나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이론이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염성 하품은 공감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이 역시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품은 단순한 생리 현상을 넘어선 우리 몸의 또 다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에도 아직 풀리지 않는 과학적 수수께끼가 숨어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음은 미국 뉴멕시코 타우스에서 들려오는 미스터리한 소리인 타우스 험타우즈험입니다. 이 소리는 마치 멀리서 낮은 주파수로 웅웅거리는 듯한 소리로 일부 주민들에게는 밤잠을 설치게 하고 심지어 에너지 고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것은 아니며 들리는 사람도 그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끄러운 트럭 엔진 소리처럼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벌레떼가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땅속에서 나는 소리인지 아니면 어떤 미지의 주파수인지 혹은 대기 현상이나 심지어 집단 환청인지까지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 타우스엄은 자연 현상인지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소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미지의 존재가 보내는 신호인지 우리에게 끝없는 의문을 던져주는 미스터리입니다. 이 소리는 특히 조용한 밤에 더욱 선명하게 들린다고 하며 일부 사람들은 이 소리 때문에 타우스를 떠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런 소름 돋는 현상들은 우리의 호기심을 최고조에 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쯤 이 소리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될까요? 이번에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미스터리한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빠른 전파 폭발 FRBS 패스트 레이디오 버스트입니다. 2007년 처음 발견된 이 현상은 수 밀리초 천분의 1 초에 불과한 짧은 시간 동안 태양이 하루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강력한 전파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은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하게 방출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FRBS는 한 번만 발생하고 사라지지만 일부 FRBS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신호의 정체에 대해 처음에는 외계인의 신호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워낙 강력하고 주기적인 패턴을 보이는 FRBS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반복적인 신호가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을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천문학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같은 고밀도 천체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에너지 방출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아직까지 그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초신성 폭발, 마그넷 타자기장이 매우 강한 중성자별의 활동, 심지어는 블랙홀과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천체 물리학적 현상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저 멀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듯한 이 빠른 전파 폭발은 인류의 우주 탐험 역사의 또 다른 역대급 미스터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신비로운 공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미스터리한 신호들이 언젠가는 우주에 숨겨진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숨겨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을 파헤쳐 볼까요? 바로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과 보이니치 필사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류의 지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인류가 이룩한 놀라운 업적 뒤에 숨겨진 비밀들은 언제나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먼저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들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남태평양의 외딴 섬에 거대한 석상들이 수백 개씩 세워져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거대한 석상들을 만들고 운반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약 900여 개에 달하는 이 거대한 석상들은 평균 4m 높이의 수십 톤에 달하는 무게를 자랑합니다. 섬의 고대 주민들이 제한된 도구와 기술로 이 거대한 석상들을 제작하고 섬 전역으로 이동시킨 방법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무로 만든 썰매를 이용했거나 굴림대를 사용했다는 가설, 심지어는 걷게 만들었다는 가설까지 다양한 추측들이 존재하지만 그 어떤 가설도 모든 의문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에는 석상을 운반할 만한 충분한 양의 나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모아이 석상은 고대 문명의 놀라운 건축 기술과 신념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인류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역대급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석상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왜 갑작스럽게 제작이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이니치 필사본입니다. 이 필사본은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고서적상 보이니치에 의해 발견된 책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와 기묘한 사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언어학자,
암호 해독가, 역사학자들이 이 책의 내용을 해독하려고 노력했지만 단 한 글자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필사본은 240페이지에 달하며 식물학, 천문학, 약학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듯한 사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파들 역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기이한 식물이나 알 수 없는 천체도를 담고 있어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은 정말 알 수 없는 고대 언어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진 암호문인지 혹은 단순한 기만극인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계 언어로 쓰인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책이 만약 해독된다면 고대 문명의 잃어버린 지식이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인류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대급 미스터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필사본은 인류의 호기심을 끝없이 자극하며 어쩌면 인류의 지식, 체계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명의 기원과 우리 뇌의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우리의 뇌는 어떻게 의식을 만들어낼까? 이 질문들은 인류가 오랫동안 답을 찾아 헤맨 근원적인 질문들입니다. 우리 자신과 존재의 본질에 대한 가장 심오한 물음들이죠. 먼저 생명의 기원입니다. 초기 지구 환경에서 DNA와 단백질 같은 복잡한 생체 분자들이 어떻게 생겨나 현재와 같은 생명체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수십억 년 전 원시 지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강력한 자외선, 잦은 화산 활동, 대기 중의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등은 생명체가 탄생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원시 수프 이론처럼 바다의 원시적인 유기물질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다양한 가설이 있지만 그 어떤 가설도 생명 탄생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운석에서 발견된 아미노산이나 심해 열수구에서의 생명 탄생 가능성 등 여러 단서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무생물에서 생명체로의 전환은 여전히 과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난제 중 하나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우주의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이며 이를 풀어내는 것은 인류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생명체가 어떻게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다음은 뇌와 의식의 미스터리입니다. 우리 뇌는 불과 1.4kg에 불과한 작은 장기지만 이곳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심지어 나라는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수많은 뉴런들의 전기화학적 활동이 의식이라는 추상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아직 부족합니다. 뇌 속의 신경세포들은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정보를 처리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활동이 어떻게 주관적인 경험, 즉 빨간색을 본다는 감각이나 슬픔을 느낀다는 감정으로 전환되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뇌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의식의 본질과 그것이 뇌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역대급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마음-문 문제라고 불리는 이 철학적, 과학적 난제는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왔습니다. 뇌 속의 작은 전기 신호들이 어떻게 자아를 만들고 자유의지를 갖게 하며 세상을 인지하게 하는지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인류 과학의 궁극적인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몸 안에는 우주만큼이나 광활한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는 날이 과연 올까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주의 신비로운 현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호수에서 발생하는 카타툼보 번개와 1994년 워싱턴주 오크빌에서 내린 젤리 같은 비현상입니다. 이 현상들은 자연의 예측 불가능함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마치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이자 동시에 신비로운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먼저 카타툼보 번개는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호수 위에서 밤마다 수십 번, 심지어 수백 번씩 번개가 치는 지속적인 현상입니다. 마치 하늘이 끊임없이 폭죽을 터뜨리는 듯한 장관을 연출하는데 이런 지속적인 번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압도적인 자연 현상입니다.
이 번개는 1년에 약 260일 동안 하루에 10시간 정도 그리고 시간당 평균 280회라는 놀라운 빈도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호수의 독특한 지형과 기후 조건이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왜 이토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번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안데스 산맥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와 마라카이보 호수에서 증발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 강한 대류를 일으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이 정도의 규모와 지속성을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번개는 심지어 지구 대기의 오존층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상이라고 하니 정말이지 자연의 위대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자연현상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지구의 기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4년 워싱턴주 오크빌에서 일어난 기묘한 현상, 바로 젤리 같은 비입니다. 하늘에서 물방울이 아닌 투명하고 젤리 같은 물질이 비처럼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이상한 비가 내린 것을 넘어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젤리를 만지거나 접촉한 사람들이 독감과 같은 증상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발열, 오한,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증상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일부 동물들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물질의 정체와 그로 인한 질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외계 물질설부터 조류 분비물설, 미확인 비행물 체유 FO 관련설, 심지어는 군사실험의 부산물이라는 음모론까지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이는 다시 새로운 질문을 낳으며 지식의 지평을 넓혀갑니다. 언젠가 이 모든 비밀이 밝혀질 날을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